1947년 독일 바덴-비르텐베르크의 어느 법원에서 한 농부가 이상한 예언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제목으로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예지 능력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농부는 판사의 부인이 집에서 빨간 옷을 입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말했죠. 판사는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아침에 빨간 옷을 입고 있던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사람을 보내 확인한 결과 그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고 그의 예지력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게 되죠. 이 유명한 일화의 주인공은 바로 독일의 예언가 알로이스 이를마이어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알로이스는 원래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나라에 징집되어 군인으로 참전하게 되죠. 전투를 치르던 중 적군의 포탄이 근처로 날아오게 되는데 그 충격으로 알로이스가 숨어있던 참호가 무너지며 참호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선 그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죠.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2명의 독일군 병사가 참호로 와 자신을 구출하는 환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사실이 되어 정말로 얼마 안 가 자신이 본 환영과 똑같은 모습의 독일 병사에게 구출되죠. 이 경험 이후 알로이스는 환영을 통해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보는 능력이 점점 강해진 그는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연합군의 공습 지점을 정확하게 적중시켜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적들의 위치를 맞추고 실종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많은 예언을 적중시켰습니다. 그렇게 알로이스는 예언으로 명성이 나날이 높아져 1959년에 사망할 때까지 독일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로이스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라져갔죠. 그런데 알로이스 이를마이어의 예언은 그가 사망한 지 63년이 지난 2022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47년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여러 가지를 예언했는데 그중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이 충격적입니다. 알로이스는 우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몇 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독일에 수많은 난민들이 밀려 들어올 것이라고 했죠. 실제로 2015년 내전으로 독일에 9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판지로 돈을 지불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 이후부터 점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알로이스가 말한 작은 판지는 현재 현금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로 된 현금 대신 카드로 지불하는 것을 1947년에 정확하게 예언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죠. 또한 알로이스는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그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가 예언한 대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 알로이스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이유를 예언했는데 전쟁의 첫 단추는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갑자기 발생하고 대규모 해군들이 지중해에서 서로 대치하며 긴장감이 고조된다고 했죠. 이 전쟁 중 알로이스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공격당해 쓰러지는데 그 후 두 사람이 세 번째 서열의 권력자 또한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나라에 의해 고용되었다고 하죠. 그 후 세 번째 죽음으로 세계적인 전쟁이 시작되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알로이스는 그 전쟁이 발칸 반도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했죠. 전쟁은 동틀 무렵인 새벽에 시작되어 빠르게 확전된다고 했습니다. 알로이스는 이 전쟁에 대해 자세한 상황까지 예언했는데 비행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주황색의 먼지가 비처럼 내리친다고 했죠. 일각에서는 화학 무기에서 발생하는 색상인 주황색을 알로이스가 주황색 먼지로 예시를 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유럽의 라인강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반달 모양과 함께 황폐해질 것이라고도 예언했는데 이것은 핵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버섯구름을 반달 모양으로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앞서 언급한 제3차 세계대전의 발생 이유와 핵의 사용 가능성 등 그의 예언들은 가히 충격적인데요. 특히 유럽이 공격당해 전쟁이 시작될 것을 예상한 그의 예언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소름돋게 일치하여 신빙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나라가 참전하며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된다고 했습니다. 큰 국가가 큰 바다를 건너서 보복하러 오는데 노란 용이 알래스카와 캐나다로 동시에 진격한다고 했죠. 큰 나라의 주요 도시들이 폭발로 인해 파괴되며 아시아인들이 큰 나라의 서부 해안으로 폭풍과 같은 속도로 진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인들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큰 나라의 강력한 반격으로 인해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노란 용은 괴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란 용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용을 상징하며 노란색은 황제를 상징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이 노란 용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크죠. 또 그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막바지로 다다랐을 무렵 어떤 사람이 동쪽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바다에 어떤 것을 던졌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물이 탑과 같이 높게 솟아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침수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유럽의 큰 섬의 반이 물에 잠긴다고 했죠. 그로 인해 세 개의 큰 도시가 무너지게 되는데 첫 번째 도시는 물에 의해 파괴되고 두 번째 도시는 바닷속에 잠겨 교회의 첨탑만 보이게 된다고 하죠. 세 번째 도시는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지구의 기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월이 너무 따뜻해서 모기가 춤을 출 것이고 정상적인 겨울이 아니라고 설명했죠. 이후 72시간 동안 지속되는 큰 어둠이 찾아오는데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강풍과 지진으로 지구 전체에 천재지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창문을 꼭 닫고 검은 종이로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했죠. 노출된 모든 물에는 독이 있을 것이고 바깥에 노출된 음식에도 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 밖에 나가서 먼지를 마신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고 그로 인해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72시간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바다에 핵폭발이라도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는 이 사건들에 대해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3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예언했죠. 모든 일이 끝나고 오랫동안 평화가 있을 것이며 노란 용의 기운이 쇠퇴한 자리에 곰의 기운을 가진 나라가 다시 한번 위세를 떨칠 것이라고 했죠. 그 나라는 그 영토의 본래 주인이며 미국 다음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곰의 기운을 가진 나라가 단군 신화를 상징할 확률이 높으며 영토의 본래 주인과도 맞아떨어지는 한국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로이스의 예언은 끝나게 됩니다. 알로이스는 이 예언을 남기고 몇 년 뒤 사망하게 되는데 그가 죽기 직전 그는 자신이 직접 그런 경험을 겪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질까요? 그의 예언이 정말로 맞아떨어진다면 실현될 시기가 그리 멀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언가 미타르 타라빅. 그는 유난히 높은 예언 적중률로 화제가 되었고 그의 예언 상당수가 실현되어 가장 높은 적중률의 예언가라고 불립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예언은 조롱과 무시를 당했지만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예언이 하나둘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미타르 타라빅은 세계적인 예언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예언가가 되었을까요? 1829년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인 크렘나에서 미타르 타라빅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문맹의 가난한 양치기였지만 항상 자연을 사랑하며 마을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투명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어느 날 그의 눈앞에 1915년 10월 18일 전쟁이 일어나고 3년 뒤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그날 마을의 신부이자 자신의 대부인 자하리크가 죽게 되는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이를 자하리크 신부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성 루크의 날인 10월 18일에 군인들이 마을에서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3년 뒤에 끝나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해에 신부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의 진심을 믿은 자하리크 신부는 그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 이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였고 이후에도 타라빅이 남긴 여러가지 예언을 대신 기록해 주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쟁이 날 것을 알렸지만 사람들은 그의 예언에 대해 조롱과 무시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타라빅은 1899년 사망하게 되고 그의 예언은 잊혀져 갔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마 우리 마을까지 피해를 입을까? 그의 예언을 끝까지 믿지 않았지만
타라빅이 예언한 1915년 10월 18일 성 루크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독일군이 크렘나 마을에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타라빅이 말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타라빅의 예언처럼 3년 후에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이어 전쟁이 끝나기 무섭게 자하리크 신부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타라빅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그가 생전에 예언한 것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 그의 예언서를 보관하고 있던 자하리크 신부의 가족들에게 점점 예언에 대해 묻기 시작하죠. 이 예언서에는 수십 년 뒤에 두 번째 전쟁에 대한 예언도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왕국과 다른 많은 왕국들은 악마를 상징하는 구부러진 십자가가 차지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큰 악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며 여름의 불에 탄 마당에 마른 집처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때 러시아는 붉은 황제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으며 구부러진 십자가와 한동안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군이 러시아인들을 공격하게 되면 그들은 그제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황제와 연합군의 협공으로 구부러진 십자가 군대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구부러진 십자가 문양은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이었고, 붉은 황제는 스탈린을 말했죠. 1993년 독일의 나치당이 등장하자 주민들은 그 상징인 구부러진 십자가 문양을 보며 예언의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키는 무리인가 걱정했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어 마을의 주민들은 심한 억압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타라빅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과 연합군과 합세한 소련의 군대가 독일군을 물리치고 최종 승리를 거두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맞추게 되죠. 타라빅은 전쟁 이후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이마의 별을 가진 사람이 세르비아의 지도자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그 지도자는 다리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르비아는 1차 세계대전을 거쳐 몬테네그로 왕국과 합쳐져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되었는데, 그 초대 대통령 요시프 브로즈 티토는 항상 빨간 별이 장식된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하죠. 타라빅의 예언서에서 나온 이마의 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7년간 독재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했죠. 그러다 왼쪽 다리의 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 절단 수술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됩니다. 타라빅의 예언과 그대로 일치한 것이죠. 티토는 생전에 타라빅의 예언서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악당으로 묘사되는 것을 알고 예언서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서를 보관하던 자하리크 신부의 후손들은 예언서를 비밀리에 숨겼고 갖은 고초를 겪으며 지켜내게 되죠. 이 내용은 유고슬라비아의 초대 대통령 티토가 사망한 후 책으로 출간되며 세계인들에게 타라빅의 예언서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타라빅의 예언서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상황도 예언했는데, 큰 전쟁이 끝난 후 평화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많은 새로운 국가들이 나타나고 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재판소가 세워지게 된다고 했죠. 이 재판소는 모든 지도자들보다 강하며 재판소는 전쟁이 일어난 곳의 증오와 학살을 사랑과 평화로 바꾸려 하며 정의롭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충돌은 오랫동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이 예언에서 국제재판소는 오늘날의 유엔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타라빅은 드리나강이 거꾸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타라빅이라도 강이 거꾸로 흐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의 예언이 이번에야말로 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66년 드리나강 유역에 수력 발전소가 건설되었고, 이 때문에 강의 흐름이 거꾸로 바뀌게 되고 맙니다. 결국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이었죠. 타라빅의 예언 적중률은 계속해서 높아져 갔습니다. 그는 현대에 발전된 과학 문명의 발달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미래의 사회에는 상자 속 그림이 마치 생물처럼 움직이며 이 상자 속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해 들을 수 있다고 예언했죠. 이것은 TV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간의 증오는 커질 것이며 서로의 관계에 소홀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 간의 관계보다도 기계 장치에 더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스마트폰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가 기록한 현대에 대한 예언들은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죠.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예언이죠. 그의 예언서에는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도 존재하는데, 그 기록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삶의 지혜와 지성이 더욱 발달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구 전체를 황폐화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로에게 큰 적대감을 가진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이기심으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서로를 맹렬하게 위협하고 그로 인해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참상은 아주 참혹하게 전개될 것이며 육지와 바다보다 오히려 공중에서 더욱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하늘에 엄청난 굉음이 울린다고 했죠. 일부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산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피해를 입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그 산속의 피신처 안에는 피난민 가족들이 모두 오랫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식량과 물이 풍족히 저장되어 있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바깥 세상에는 전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이상한 포탄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은 폭발할 때 사람들을 해치는 대신 모든 동물에게 마법을 건다고 했죠. 타라빅은 이 마법이 인간들을 잠들게 하고 깨어났을 때 이성을 되찾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 인해 두 세력은 서로 간에 직접적인 전투를 치르지 않고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것이며 한참이 지난 후 그들은 다시 감각을 되찾게 된다고 했죠. 이것은 잠 또는 마비가 오게 하는 신무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서로 피해 없는 전쟁을 치르다 결론이 나고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타라빅은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라빅은 전쟁이 과정에서 특별한 예언도 하나 했는데 큰 바다에 둘러싸인 세계의 끝쪽에 있는 한 나라만이 세계 전쟁 중에도 평화로울 것이고 단 하나의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라빅의 예언서에 의하면 그 나라는 대륙의 맨 끝쪽의 나라이며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타라빅의 예언서를 보관하고 있는 자하리크 신부의 증손자는 세르비아가 아닌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타라빅이 예언한 그 나라가 과연 호주인 것일까요?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